대기하시는 동안 화면의 안내에 따라서 참가자 이름을 팀명과 본인의 이름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또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요, 마이크를 꼭 음소거로 해 놓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이름으로 출석 체크를 진행하기 때문에 꼭 안내에 따라서 참가자 이름을 변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6회를 맞이하게 된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온라인상이지만 이렇게 함께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약 300명의 참가팀으로 선발된 해커토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박수 대신에 채팅창을 통해서 서로에게 축하와 또 응원의 메시지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부터 시작해서 6회째를 맞이하게 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은요.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실습의 장을 제공하고요. 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된 대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해커톤은요. 총 243개 팀, 그러니까 총 1,185명의 인원이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대 신청 인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속에서 또 양질의 아이디어가 제출이 되어서요. 원래 예정이 되어 있던 50개 팀에서 10개 팀을 더 추가로 선발을 해서 최종 60팀을 참가팀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선발 심사를 거쳐서 60개 팀에 선정되신 해커토너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남은 대회 기간 동안에도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더 좋은 결과까지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될 식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이장희 원장님과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윤영귀 과장님 두 분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해커톤 주제와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지난 2022년 제2회 대회 때부터 올해 제6회 대회까지 멘토단으로 꾸준하게 참석해주고 계시는 이경엽 멘토님께서 대회 노하우에 대한 강의와 함께 인터뷰까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해 수상자 두 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대회 후기와 또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중간에 제가 깜짝 퀴즈를 통해서 우리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상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집중해 주셔서 좋은 상품까지 같이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4년 제6회를 맞이하게 된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의 오리엔테이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커톤의 첫 번째 시작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이장희 원장님과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윤영귀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와 주셨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윤영귀 과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윤영기입니다. 제6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에 참여하신 60팀의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주최한 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원과 협력해주신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이번 해커톤은 여러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기회입니다.
선발 심사를 통과한 60개 팀 모두가 그 열정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만큼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커톤의 지정 과제인 저출산 고령사회에 필요한 첨단 디지털 서비스 개발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은 창의적인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해커톤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뜻깊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발전시켜 완성도 있는 산출물을 가지고 11월 19일 본선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이장희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 이장희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최하는 제6회 K 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에 참가하신 60개 팀의 모든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높은 관심 덕분에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청을 기록하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니다. 해커톤 대회는 2021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과 달리 무박 2일 동안 본선 참가팀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 열정적이고 생동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팀으로 선발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성공적인 해커톤 완주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번 해커톤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기 기대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리스타트 팀의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AI 디지털 전시 플랫폼은 그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인정받아 해커톤 팀원들과 함께 실제 사업체로 이어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여러분이 훌륭한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커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이장희 원장님과 윤영귀 과장님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해커톤 대회에 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해커톤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 해커톤은 총 2가지 주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지정 과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필요한 첨단 디지털 서비스 개발이 이번에 주제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또 실용적인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유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사회적인 문제와 환경,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리엔테이션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멘토링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멘토링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죠.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가 멘토링 기간입니다. 해커톤 대회 홈페이지 메뉴에요. 멘토링단을 클릭하시면 멘토들의 프로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멘토링 신청은 멘토링 일자 이틀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3일 목요일 9시부터 10월 24일 수요일 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멘토링 신청 방법을 별도로 올려두었으니까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신 뒤에 원하시는 멘토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신청은 선착순으로 원하는 멘토와 원하는 시간에 이미 다른 팀이 멘토링을 신청한 경우에는요. 더 이상 멘토링 진행이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 매칭이 완료된 후에는요. 임의로 멘토링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점, 이 부분 꼭 숙지하셔서 팀원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신 뒤에 멘토링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멘토링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죠. 약 3주 동안 멘토링을 진행하신 뒤에 예선 심사를 위해서 10월 28일 월요일 17시까지 운영사무국 메일로 아이디어 개발 기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 기획서는 별도의 PPT 형식이 아니고요. 10페이지 이내의 개발 기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멘토링을 통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기존에 제출해 주신 5페이지 이내의 개발 기획서를 10페이지 이내로 업그레이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기획서 양식 내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갈 수는 있는데요. 제시된 분량인 10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출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예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선 진출팀을 선발하게 될 텐데요. 예선 심사 결과는 11월 8일 금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선에서 선발되는 최종 31개의 팀은요. 대망의 본선에 향하게 됩니다. 본선 해커톤은 11월 19일 화요일부터 11월 20일 수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선 해커톤에도 뛰어난 현업 개발자분들의 오프라인 멘토링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개발과 발표 심사를 통해서 최종 수상자를 가리고 바로 시상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오리엔테이션 종료 이후에 대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대회 멘토 초청 인터뷰 시간이 있겠습니다. 대회의 멘토이자 또 업계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대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과 노하우를 제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분가량 해커톤 수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짧은 발표를 진행한 뒤에 질의응답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스에서 테크니컬 프로덕트 매니저로 계시는 이경엽 멘토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이경엽 멘토입니다. 네, 일단 해커톤 수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간 2회차부터 이번 5회차까지 멘토를 참여하면서 느낀 점들, 또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높은 수준의 기술, 그리고 제품 역량으로 고객의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해온 커리어를 이제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력으로는 이제 현재 토스에서 이제 TPM이라고 하죠. 테크니컬한 프로덕트 매니저를 맡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토스 쇼핑에서 이제 서치 앤 디스커버리 팀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소개를 넘어가겠습니다. 그간 이제 스페이스워크와 북 아이피스라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누적 투자를 좀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조직을 스케일업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국내 1위 측정 회사에서 테크리드 역할을 했었고요. 네. 조금 느리네요. 네.
제 백그라운드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느리네요. 이제 전자공학과 이제 전산학 석사를 하면서 이쪽 이제 스킬 세트를 가져왔었고요. 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런 스킬들을 또 현업에서 익혀온 것 같습니다.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참가 경험과 지금 소리는 잘 들리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K 디지털 트레이닝 저희 해커톤과 이제 인연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성과 좀 어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네, 성과를 말씀드리면 2회 대회 때 이제 최우수상 한 팀, 장려상 한 팀 같이 배출을 했었고요. 총 10개 수상팀 중에 20%에 해당됐었고, 3회 대회 때 최우수상 한 팀, 장려상 5팀 그래서 총 18개 팀 중에 33%, 그 다음에 4회 대회 때가 좀 높았는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팀, 장려상팀에서 전체 수상팀 15개 중에 60%를 같이 이제 배출하면서 멘토링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좀 특히 본선에서 집안 싸움을 많이 했었는데 5회 대회 때는 수치는 조금 떨어졌지만 이때 함께 하신 분을 직접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프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짧은 해커톤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토스에서 말하는 제품 개발 원칙을 따와서 좀 설명을 같이 엮어보았습니다. 먼저 포커스 온 임팩트인데요. 하면 좋은 10가지보다 임팩트 있는 것에 집중하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상을 목표로 하죠. 네, 그리고 수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커리어에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고요. 또 심사 기준에 따라서 충실하게 잘 했을 때 수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권해드린 거는 멘토링 하기 전에 이 심사표를 가지고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어떤 관점에서 할지. 네, 그리고 멘토링 받고 나서의 예상 점수도 한번 스코어링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멘토링 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하시면 어떤 분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팀워크가 아직 많이 형성되지 않은 팀도 있을 거고요. 또, 같이 수업 받아오신 분도 계실 텐데, 서로를 알아가기에도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또 주제도 잡아가면서 이 주제를 계속 하는 게 맞을지, 또 주제를 피버팅 해야 될지, 크게 피버팅을 해야 될지 또 많이 고민들 하십니다. 이때 또 어떤 것들을 더 해야 추가 점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지 이 관점에서 좀 그런 심사위원 관점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question every assumption이라는 이제 원칙입니다. 이제 모든 가정에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좀 한계를 뛰어넘는 게 되게 중요한 태도라 생각되고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좀 더 설명해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대회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멘티분들한테 많이 강조드리고 또 사전 질문 받은 부분들 어떤 태도로 해야 수상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창업팀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뽑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투자를 받아서 일을 저지를 것이다. 우린 그런 팀이다라는 모드로 이 한 달에서 한 6주 정도 사이된 기간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애티튜드로 이제 하나하나 해가시면 하는 그 일의 퀄리티랑 또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시면서 뭐 개발과 기획 또 조사 여러 측면에서 이제 한계에 부딪힐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뛰어넘고 어떤 대회 주최 측에서 잘 짜놓은 판 위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부분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지표화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왜 풀고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사전 질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주변 어떤 통계청이나 여러 자료에 어떤 지표 그 정보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주변에 설문도 돌리고 어떻게 보면 바텀업 정보를 통해서 지표를 좀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계를 계속 뛰어넘으면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aim higher라는 이제 가치인데 더 높은 수준. 저희 일정 보면 예선이 한 3.5주 정도 되고 본선이 3주 정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본선 참가팀 발표가 약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발표가 돼서
저 발표를 기다렸다가 하면 이제 한 5.5주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좀 도전해 드리는 거는 시작하고 나서 3일 안에 프로젝트 방향 설정을 마감해 보시길 많이 권해 드려요. 네. 그리고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프로젝트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저는 도전적으로는 하루 안에 기획서를 한번 완성해 보시라고 많이 권해 드립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마감을 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느끼는 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루즈해지는 걸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을 도달해야 점수를 잘 딸 텐데 멘티분들 보면 무엇을 더 개선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멘토링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일정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예선 과제 제출하고 나서는 우리는 통과했다 가정하고 계속 하십시오. 조금만 더 힘내서 남들보다 일주일 더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execution over perfection이라고 해서 이제 완벽한 거를 만들려고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행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좋겠어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건 이어집니다. 한 번에 완벽한 거를 만들기보다는 마감을 여러 번 해가면서 피드백도 중간중간 받아보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서를 빠르게 마감하고, 그리고 그래프나 이미지나 여러 가지 또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플레이스홀더라고 하죠. 약간 빈칸에 약간 설명 같은 거 붙여가지고 공간을 채워두는 방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예시로 보면 뭐 시장 성장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아직 이 데이터를 찾지 못했지만 이런 게 들어갈 것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미 또 A4 용지 기준으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채운 거거든요. 빨리빨리 이제 마감 한번 해보시면서 정말 이게 필요한가? 어떤 분들은 이 그래프를 만드는데 며칠씩 걸리는데 전체 완성하고 보니까 이 그래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거하는 게 맞는데 제거할 정보에 며칠을 소비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빠르게 실행해보면서 이제 중요한 것들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멘토링 받으면서 개선을 하는데 너무 다양한 의견들을 받으면서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저기서는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모든 걸 다 수렴하기보다는 확실한 한 구체적인 생각을 붙잡고 빨리 실행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멘토링 받으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ve with urgency라는 이제 가치인데요.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멘토링 해보면서 느끼는 게 마감 시간을 타이트하게 안 잡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드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얘기해보자. 시간 별로 없거든요. 네, 마감 시간을 일 단위로 필요하면 반나절 단위로 마감 시간을 길게 늘렸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해도 좋지만 딱히 일주일 늘린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할 거 아니라면 빨리빨리 좀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하루 안에 결론 내는 습관 들어보시고, 이제 멘티분들이 같은 곳에 모여 계신 경우도 있지만 학원은 같지만 타 지역에 모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동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의 생각보다 낭비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미팅과 공유 문서, 뭐 노션이나 구글 문서들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고 최대한 시간을 좀 초반에 좀 친밀해지는 걸 위해서 모이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는 어차피 다 같이 코딩할 거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또 작성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시간들을 아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유 문서 같은 경우에 제안 모드라고 해서 문서 수정할 때 이제 댓글로 남기면서 서로의 여러 의견들을 빠르게 취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뭐 워드나 한글 다운로드 받는 파일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빨리빨리 이동하시는 거. 그리고 회의를 하고 나서 어떤 게 결론이었는지 실제 현업에서도 헷갈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감정 소모도 생기고, 그래서 회의록은 바로바로 회의 끝날 때 멘토링 끝나고 바로 멘토링에서 나온 주요 포인트와 액션 아이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실행됐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빠르게 움직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피드백을 좀 자주 구하면 좋은데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는 사람이 받는 저는 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도 피드백을 많이 구해보시고요. 팀 외에 또 이 아이템이 좋은지 뭐 부모님이나 좀 이거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제 멘토한테도 좀 많이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멘토링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 추천드리면
미리 신청하면 좋습니다. 후반부에 많이 몰려서 여러분들 아마 이 K 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튼 처음이시죠? 네. 저희 이번 5번째인데 뒤로 갈수록 몰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몰려서 신청 못했어요 라는 연락도 많이 받고, 네. 오늘 수상팀도 신청하고 싶은데 몰려서 못했습니다. 이게 아까 또 하더라고요.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멘토 입장에서도 일정 관리 좋고요. 그리고 저는 점진적으로 피드백 받으면서 발전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멘토링 때 피드백을 받았는데 실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의도한 대로 된 건지 확인을 한번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멘토분들 잘 살펴보시고 정하셔서, 저는 한 분한테 2번 이상 받아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찔끔찔끔 요즘 말로 찍먹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피드백 받아가면서 발전하면 좋더라. 그래서 초기에 플래닝과 그 방향 설정, 중간에 멘토링 할 때는 좀 중간 점검, 마지막에는 이제 발표 자료랑 이제 기획서 측면에서 완결하면서 뭐 첨삭 이렇게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상 우수 사례 같은 노하우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공유도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종료하고 나서 회식 같은 걸 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수상한 팀들, 수상을 하신 팀들한테 좀 우선권을 더 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커리어 코칭도 하고 궁금한 거 그냥 다 물어보고 이런 시간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이렇게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채용 연계도 저는 한 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미리미리 신청하라. 막 마지막 날 보면, 저는 저번에 보면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꽉 찼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회식. 네. 그리고 거의 끝나갑니다. 이거는 해커톤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넣습니다. 토스의 핵심 가치 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치 플러스 알파가 나와 있고, 왜 이게 제품을 개발하고 일하는지 좋은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렸고요. 책 3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번 기획서에도 좀 도움이 될 책인데, 네, 참고로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준비한 것 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하는 게 있으면 제 링크드인이랑 이메일 있으니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회차 멘토가 줄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공개하신 것 같습니다. 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6회 해커토너 분들이 사전에 멘토님께 궁금한 점들을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오늘 멘토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현실성 진단과 시장 규모 파악, 그리고 잠재 수익 체크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단 멘티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창업자들도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을 거야. 그 아이디어를 사랑하고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몇 명만 얘기해봐도 다른 의견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디어 방향에 대한 거는 저는 멘토링도 잘 활용해 보시고, 또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시장 규모를 파악할 때 결국에는 이제 프라이싱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향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익적이거나 둘 중 한 노선을 타셔야 좀 배점이 유리할 것 같은데, 시장 규모 파악 같은 경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고 나머지는 바텀업인데, 탑다운은 전체 시장 섹터를 쪼개가면서 보통 탐샘솜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획득 가능한 시장, 뭐 전체 시장 이렇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그려가면서 이제 기획서를 풀어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저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단순히 이게 나오면 살 것이다 만으로 하면 좀 약하긴 합니다. 실제로 구매 의향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 불패 법칙에 나온 방법이기도 한데, 뭐 연락처나 연락처를 남기거나 적극적인 행동들, 아니면 좀 더 세게 간다면 사전 판매 예약 같은 것까지 받은 정보들이 있으면 아마 심사하신 분들도 이 아이디어는 니즈가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내가 주변에 봤을 때 이 정도 니즈가 있으니 전체 시장 가치는 이렇게 확장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텀업으로 좀 계산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투자씬에서는 지금 바텀업 방식을 좀 더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재 수익까지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답변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이디어를 활용한 효율적인 기능 구현 방법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구현하다가 조금 욕심 혹은 좀 진취적으로 하다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페이퍼워크에도 시간을 많이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심사원 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2회차 이제 최우수상 탔던 팀이 생각이 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기능들이 다 구비된 상태는 아니었던 걸 기억을 해요. 네. 하지만 핵심 기능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현할 기능들을 리스트업 하시고 가장 핵심에 와닿는 것들로 이제 좀 정렬을 하신 다음에 그 순서대로 구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너무나 오래 걸리거나 불확실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것들을 구현하시고 좀 구현 설명을 하면 구현하지 못하는 것보단 점수를 잘 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좀 메모를 많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서비스가 없이 기획만 있는 상태에서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나 혹은 개발 중에 기획의 논리적인 이슈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잘 이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는 해커톤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좋은 경험이 많이 있거나 경험이 없지만 상상력이 뛰어나면 이 부분을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하면 되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러면 상상을 잘하는 방법 저는 실행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회원을 모집해서 어떤 리워드를 주는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서상에서는 그냥 리워드를 준다가 될 텐데 이거를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팀 내에 내가 이제 생산자, 개발자고 당신이 고객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서 제가 포인트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서 느껴지는 모든 걸 다 얘기해달라고 팀 내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다가 저 환불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환불 기능.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포인트를 선물할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고 또 하다 보면 그럼 몇 명까지 초대해서 이 서비스 쓸 수 있는지 뭐 100명, 1000명 그랬을 때 트래픽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뭐 서버비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뭔가 좀 사고 실험을 디테일하게 해보시면 생각보다 좀 나옵니다. 그런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서 어느 단계에서 이 멘토링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제가 오늘 뭐 책을 팔러 온 건 아니지만 저 아이디어 불패 법칙에 뭐라고 나오냐면 될 놈이 된다고 해요. 아이디어가. 네. 그래서 저는 보면 이미 아이디어로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없는 거를 열심히 구현하면 수상 확률이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반 한 3일 안에 제가 아이디어 픽스 하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서에서 많이 달라져도 괜찮거든요. 변한 게 좋다면. 그래서 저는 초반에 멘토링도 활용하시고 하시면서 이 아이디어 방향을 잘 잡아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하다 보면 이제 매몰돼서 마감되기 어려운 일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좀 그런 부분들 점검하면서 방향 잡는 거. 그리고 아직은 현업감이 잘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드랍하고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의 감을 놓치는 분들이 중간에 많이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처음, 중간, 끝이 제일 다 중요하지만 처음이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기획서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들을 받아서 좀 쪽집게식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멘토링이 전부 다 중요하지만 네. 또 시작과 끝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에게 좀 계속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질문들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조금 더 상업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노하우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은 저도 더 배우고 잘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리세일즈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일단 팔아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사겠냐. 그리고 지금
예약 구매하면 뭐 50% 할인해주겠다. 1년치를 살면. 이렇게 했을 네네. 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을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더라도 아무도 원치 않으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부터 일단 앱을 만들고 찾아가겠다는 저는 진짜 반대고요. 처음부터 팔아보는 관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 계획서 작성 노하우. 생각보다 이 심사 기준표를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죠. 심사 기준표 옆에 출력해서 두고 하나하나 참으면서 아마 채점하실 때 저도 이제 기업 평가 많이 하는데 어떤 항목, 뭐 1-3 항목이 있는가, 상중하 이런 식으로 채점 아마 할 확률이 높아요. 워낙 채점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서 점수 못 받고 이미 받을 점수는 충분히 받은 부분에 과하게 써서 더 받을 수 없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게 점수를 골고루 획득하는 게 좀 고득점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군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쏟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냥 제 개인 견해고요. 첫 멘토링을 빨리 받아보면 좋겠어요. 한 3일 안에. 네, 빨리 받아보시고 뭐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기획서 이미 제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기획서가 조금 별로인 것 같아서 바꾸고 있다. 저는 그 상태로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덜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받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받으실 거면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문서로 조금 정리해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할 때 보면 주시면 쭉 읽고 네. 진행하면 더 알차게 쓸 수 있는데 그걸 구두로 다 듣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문서화해서 미팅을 빠르게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다 보면 사실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네. 좋을까요? 또 이제 진취적인 걸 하다 보면 구현 난이도가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모든 걸 다 잘했어도 좋지만 충분히 도전적인 부분을 도전해봤고 80은 성공했지만 한 10%, 20% 정도는 개선 여지가 있다를 일부러 남기실 필요 없지만 있더라도 저는 좋게 볼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왜 어렵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떤 후보군들이 있는지를 쫙 나열하면 저는 굉장히 메타인지가 좋은 그런 기획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대회 취지에도 되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의 핵심 기능이 아니라면 넘어가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회원 관리 기능이 뭔가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그럼 회원 관리 기능 있다 가정하시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핵심이 아닌 거는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메모 열심히 해가시면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톤을 통해서 시작한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요, 어플을 먼저 론칭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더 완벽하게 준비한 뒤에 고도화한 후에 어플을 론칭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에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답을 아실 것 같아요. 만들기 전에 파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스타트업 선배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사지 않는 팔이 날리는 그런 앱을 런칭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요. 저는 요즘에 사실 뭐 노코드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도 하면 좋겠어요. 노션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버튼 만들고 뭐 우피 같은 걸로 랩핑해서 바로 그냥 이제 전달해보는 거. 그래서 개발보다는 가치를 개발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이 저도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팀워크의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공적인 팀워크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서로 공적인 팀워크의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공적인 팀워크란 말이 좀 생소한데 네. 팀워크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팀 리딩 하신 분들이 이제 계시죠.
리더가 일단 잘해야 돼요. 네. 리더의 포션이 되게 큰데, 결국에는 적합한 인원이 적합한 롤에 배치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적다 보니까, 좀 협업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수상한 팀 중에서는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롤이지만 하다 보니까 이쪽이 빨리 잘 끝나서 나중에 프론트엔드를 좀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고,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실제 스타트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그 협력적인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약속을 잘 지키고 명확하게 결론 내고 실행하는 거를 팀 리딩 하신 분이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서로 기대감도 떨어지고 한다고 했는데 또 다음 미팅 때 안 해오고 뭐 이러면 서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뢰 자본을 잘 쌓는 게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하시다 보면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더 잘할 수 있는데 팀에서 이게 결정이 돼서 어떡하지?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얼라인된 팀이다 생각하시면 전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과 이런 것들을 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회고 같은 걸 하면 좋은데 뭐 저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회고를 짧게 할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개선할 것, 또 다르게 해보고 싶은 것들.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냥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원격으로 한 번도 얼굴 못 보고 대면을 못 보고 하시는 팀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대면 접점이 좀 있으시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할 때 오해도 적고,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게 비언어적인 소통도 있잖아요. 좀 그런 라포를 잘 초반에 형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네. 확실히 서로 소통을 좀 해나가는 것이 갈등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더욱더 잘 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멘토링에도 혹시 멘토님께서 참여하시나요?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네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먼저 사전 취합으로 진행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멘토님이 전하는 이야기가 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해주실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채팅창의 질문을 보시고요. 먼저 몇 가지 답변을 좀 해주실 게 있다면 좀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올라오는 질의응답 채팅을 보시고요.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고, 아까 이제 제가 본 게 있는데 책 추천을 빠르게 흘러갔는데, 아이디어 불패 법칙,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의 팀장들, 네, 그리고 하이아웃풋 매니지먼트인데요.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은 영문명이 레디컬 캔도예요. 극단적인 솔직함, 어떻게 소통하고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고, 마지막 책은 이제 인텔의 전설적인 CEO 앤디 그로브가 이제 팀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산에 작성했던 것을 책으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커리어 개발하실 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리세일링 검증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네. 일단은, 이제, 얼마나 잠재 고객이 적극적으로 반응한지를 스코어링하면 좋은데,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뭔가 좋아요를 누르고, 아니면 단순히 관심 표현하고 무조건 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다 빵점으로 처리를 하고요. 만약 구매한 금액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점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뭐 10,000원 구매하면 뭐 1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히 매핑하면 될 것 같고, 프리세일즈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할인 혜택 같은 거 넣으면 좋고요. 근데 디자인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아요. 아이디어는 별론데 있어 보이는 디자인 때문에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메시지도 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구현 정도는 이제 설명드린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통관 5페이지 기획에서 제안했던 방식과는 다른 내용을 개발하려고 할 때 주제 결을 조금 변경해도 상관이 없나요? 제가 이 질문도 직접 멘티분들한테 받아서 운영 측에도 질문을 해봤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라는 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변경한 주제가 좋으면 답변 더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도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것도 따로 답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 네, 운영 측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실시간 채팅 질의응답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해주신 인터뷰가 참가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신 이경현 멘토님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채팅창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인 수상팀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요. 먼저 깜짝 퀴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퀴즈는 총 5문제씩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에게요. 2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방법은요. 보시는 화면에 질문이 팝업이 된 뒤에요. 채팅으로 선착순 답변을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정확한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상품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자 발표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기 직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K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은 땡땡땡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채팅으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바로 정답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국민 내일 배움입니다. 너무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정확한 정답을 맞춰주신 분을 체크해서 따로 별도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제6회 K 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의 주제는 땡땡땡 사회에 필요한 첨단 디지털 서비스 개발입니다. 여기에서 땡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벌써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저출산 고령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정답자를 또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시상식이 있는 20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네. 정말 다양한 답변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수요일입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퀴즈 나갑니다. 참가자분들이 수상하신 K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을 심사하는 곳으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심사하고 또 평가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관은 어디일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대답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참가하고 있는 해커톤은 땡땡과 땡땡땡의 합성어입니다. 과연 무엇에 합성할까요? 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해킹과 마라톤입니다. 오늘 정답까지 다 말씀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장 먼저 정답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신 분께 오늘 상품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리엔테이션 끝나기 직전에 정답자 발표를 함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까지 모두 끝났는데요.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즐거운 시간 되셨다면 채팅창에 네, 한 번씩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퀴즈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좀 기분이 환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대회 수상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해주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커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참가하셨던 수상자 두 분을 모시고요. 이분들의 경험을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두 번의 해커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5회 대상을 수상한 리스타트 팀의 이상준 팀장, 그리고 4회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크팀의 이상훈 팀원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돕는 AI 디지털 전시 플랫폼이란 아이템으로 지난 5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리스타트 팀의 이상준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해커톤에서의 경험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톤 참가자 여러분. 5회 대회 대상 수상팀의 리스타트 이상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비전공자로서 어떻게 해커톤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들과 이후의 결과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의 기역자도 모르는 이제 비전공자 출신으로서 개발을 배워보고자 이제 KT 에이블 스쿨이라는 이제 KDT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수료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사회대회를 이제 출전을 하기를 좀 약간 희망을 했었으나 이제 팀원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뒤로 좀 약간 미뤄지게 됐고, 그때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던 친한 동료들과 이제 5회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아이디어 주제에 맞춰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돕는 AI 디지털 플랫폼을 이제 기획하고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창업까지 이어져가지고 현재 같이 팀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원 중에서는 지금 한 명은 이제 취업으로 떠나게 됐지만 나머지 5명이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제 창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정부 지원 사업까지 현재 선정이 되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전시 기획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전시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리플릿을 현재 같이 개발하고 있어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와 같은 비전공자도 이렇게 해커톤에 참가를 하게 되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약간 삶이 약간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저를 보고서 좀 약간 동기부여 받으시면서 이번 해커톤 잘 참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가하게 돼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준님, 비전공자에서 또 창업까지 이어진 여정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해커톤을 통해서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는 이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돕는 AI 전시 플랫폼,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착안하시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주제가 사회 문제를 조금 약간 다룰 수 있는, 네. 다뤄야 되는 약간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이제 저는 제 주변에서 조금 약간 문제를 찾아보게 됐는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90여 년의 요생을 이제 무명 작가로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착안을 받아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저희 팀이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했었고, 이제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파고들다 보니 장애예술인 분들의 이 소득 문제가 굉장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AI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경험에 기반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되셨다는 말씀이 왠지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제5회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크팀의 이상훈 님이 어떤 아이디어로 오늘 해커톤에 참가하게 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개 한 말씀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해커톤에서 해양 환경에 따른 선박에 닦을린 예측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상하게 된 포크팀의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해당 아이디어를 낸 계기는 저희가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선박에 관련된 주제였고, 그 해당 주제로 이번 해커톤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런 그 소재로 활용해서 그 선박이라는 주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사전에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전에 질의응답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질문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번에도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저희 두 분께 몇 가지 질문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이 팀원들과의 분업, 전체적인 작업 순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먼저 이상훈님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기획, 웹개발, 머신러닝 파트 해가지고 총 2명씩 이렇게 배정이 되었고 초반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는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해당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디벨롭 시키자 한 이후에 그 기획이랑 개발 단계로 나눠서 쭉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도 이제 팀원은 총 6명이었고요. 이제 기획 2, 개발 4수로 이제 업무를 분담을 했었고, 개발팀에서는 이제 또 한 명의 이제 동료분께서 이제 약간 팀장의 느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맡아주셨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좀 약간 업무 분담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시간 관리를 또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이상준님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커톤 당시에는 이제 노션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WBS 작성하고 이제 기획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능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작성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구글 캘린더에 이제 서로의 시간 일정들을 다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창업하고 나서는 이제 지라랑 컴플루언스 이용을 해서 이제 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님께서는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중간에 참여한 해커톤이라서 그 시간 관리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진행 방향은 교육 시간 이후에 진행을 하되 최대한 남은 시간 활용해서 그런 개발을 전반적으로 진행했었고 참가하고 나서 이제 예선 제출까지 남은 기간 동안 주착을 과업을 세워서 그런 과업을 최대한 완성할 수 있도록 노션이랑 그런 구글 밋 같은 걸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팀플레이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면 이상훈님부터 오늘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이랑 해커톤을 병행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뭔가 그냥 참여했으니까 뭔가 성과를 이뤄보자 라는 목표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어떠셨나요? 저희 팀은 크게 이제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약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총 이제 준비부터 발표까지 약 3달 정도 진행됐었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또 취준생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병행하려면은 체력 관리가 조금 약간 안 됐었던 것도 네.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팀원분들과 몰두하셔가지고 최대한 으쌰으쌰 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또 열심히 해야 되기 위해서 또 체력 관리가 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도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 좀 식사 거르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의 아이디어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화를 좀 시켜 나가야 할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 주셨어요. 자, 먼저 이상훈님부터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포인트로 기획안을 작성했던 것 같고요. 우선 개발하게 된 계기, 서비스의 주요 기능, 타깃 사용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기획안에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준님요? 저희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기능 명세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피그마 통해서 이제 화면 설계까지 직접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논문이랑 특허 많이 찾아보시고 특히 이제 박사급 이상의 논문들로 좀 약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해외 사례, 네. 해외 사례도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사례를 많이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이 왠지 좀 저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할 때는 정말 사례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톤 중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이상훈님부터 대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팀은 여러 멘토님께 따로따로 멘토링을 받지 않고 한 분을 딱 선택해서 멘토링을 딱 받았는데 우선 저희가 선택하게 된 주제랑 가장 관련 있는 업계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일단 중점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선박 관련된 그런 결국 SCM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업계에서 저희랑 가장 관련 있는 분을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그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가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상준님은요? 멘토 명단이 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멘토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 장난 아닌 이력을 갖고 계신 멘토님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적재적소에 좀 일단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멘토링 시간을 전부 다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까 먼저 발표해 주셨던 이경현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도 멘토링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적절한 멘토님 찾으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멘토링은 엄청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와 잘 맞는 멘토분을 또 함께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멘토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현화를 진행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상준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기획서를 총 3번, 그리고 발표 PT까지 해서 한 번 하면 총 4번이겠죠? 그 정도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일단 그 기획서에 들어간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구현을 했고, 이제 배포만 안 했을 뿐이지, 이제 프로토타입의 완성은 다 됐었고, 혹시 몰라서 이제 발표 당일에 구동 가능한 이제 노트북까지 챙겼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상훈님은요? 저희도 이제 이상준님과 비슷하게 이제 배포 전까지 단계 모든 전 과정을 일단 개발을 완료했고 이제 저희도 발표 현장 가가지고 구현할 수 있도록 노트북까지 이제 구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준비는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취업 혹은 향후 진로에 좋은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상훈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비정규직 출신으로서 이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 우선 교육과정을 듣는 내내 해당 진로, 특히 개발이라는 분야에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했지만은 막상 좋은 결과 얻음으로써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신도 생겼고 이제 다른 새로운 것들이 시도했을 때 그런 좀 더 주저함이 없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많이 동감이 되고요. 이제 해커톤 이전과 이후에 제 삶이 조금 약간 많이 방향도 전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 해커톤 없었으면 진짜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달라져서 좋은 영향은 당연히 끼쳤었고 지금은 이제 창업까지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창업까지요. 와. 많은 분들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미래를 또 열심히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회 참가팀들에게 자신만의 노하우나 팁을 전수해 줄 것이 있다면 여기서 다 쏟아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훈님부터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인 팁이라고 하자면은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가지고 되게 많은 기능을 욕심내서 만들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 핵심이 되는 해당 서비스 하나를 중점적으로 만들고 그 부분을 약간 셀링 포인트,
저희 서비스는 이게 중심이겠다. 이렇게 계획 잡고 하시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뭐 당장에 구현 가능한 구현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확실히 개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 기획 단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이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 너무 많이 고민하시지 말고 이제 본인만의 그 차별점만 주신다면은 그게 이제 곧 본인의 아이디어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노하우와 또 개인적인 생각들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오늘의 두 분의 이야기가 참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메모 많이 해두셨죠? 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요. 오늘 좋은 성과를 또 거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상준님과 이상훈님 두 분께 여러분 박수 대신에 우리 채팅으로 감사 메시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짝짝.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다시 찾아온 깜짝 퀴즈 시간입니다. 앞서서 진행한 방식과 같이요.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에게 2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퀴즈 역시 총 5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퀴즈 주제를 바꿔서요. 이번에는 디지털 분야의 취업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퀴즈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분들 체크한 뒤에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기 전에 퀴즈 정답자를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퀴즈 나갑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협력해서 짧은 시간 내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을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요.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애자일입니다. 네, 애자일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채팅으로 정답을 알려주신 분 저희가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7번째 퀴즈 나갑니다. 요즘 IT 직군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보안 관련 기술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고 보완하는 것을 펜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는 땡땡땡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다양한 답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많은 답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답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있습니다. 자, 정답 바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모의 해킹입니다. 네, 정답 말씀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체크를 해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8번째 퀴즈 나갑니다. 요즘 구직자들이 IT 관련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채팅으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부트캠프입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아직 2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많으니까요. 빠르게 채팅으로 정답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9번째 문제입니다. K 디지털 트레이닝을 수강하는 훈련생은 매달 일정한 땡땡땡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이 좀 쉬웠나 봐요. 정답은 훈련 장려금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퀴즈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니까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손 딱 올려놓으시고 빠르게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번째 퀴즈입니다. IT와 금융이 결합된 신생 산업으로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답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핀테크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들 퀴즈 같이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핀테크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채팅으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체크를 해서요,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기 전에 정답자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퀴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으면 네, 이렇게 한 번씩 채팅으로 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네,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사전 질의응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해커톤 담당자 허연금입니다.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참석 전에 참석자분들이 질문해주신 주최 측 관련 질문들을 한데 모아서 답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평가 기준을 알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선 심사 기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적합성, 창의성, 구현 가능성, 기대 효과 및 참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 내용도 같이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예선까지는 기획서 기반이므로 개발 기획서의 심사 기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멘토님도 같이 팁으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양식 내에 처음 제출해 주실 때 회색 글씨로 저희가 가이드를 작성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심사 기준이 다 녹아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이제 10장 이내에 개발 기획서를 작성하시고 예선 과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선에 몇 팀이 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본선 진출은 이제 지정과제 16팀, 자유과제 15팀, 총 31팀입니다. 세 번째, 간식 제공 여부와 간식 종류 정보, 개인이 음식물을 지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회에서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식사랑 간식은 제공 예정입니다.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있는지 허용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서 그 본선 참가 안내 시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를 위한 본선의 정확한 일정과 장소를 공유받고 싶습니다. 사실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본선 그 안내 시에 좀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관련 질문도 많고 미리 일정을 좀 준비해 놓으셔야 되다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송파구 소재 장소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정은 첫째 날 오후 12시 이후에 집결을 해서 해커톤, 발표, 시상식 이후에 둘째 날 16시 이전에 종료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팀원 중 누군가가 K 디지털 트레이닝 중독 포기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본선 대회일인 19일까지 중도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 팀원은 탈퇴가 필요합니다. 전체 팀원이 필수로 참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사전 고지되지 않은 불참석은 중도 탈락 처리될 수 있으니 운영 사무국을 통해서 이제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은 탈퇴 요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팀원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원래 기획안에서 제시한 내용과 어느 정도로 방향이 바뀌어도 괜찮은지요? 원래 기획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이면 기획안에 없던 기능 추가 혹은 제한한 기능을 제외해도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제안 아이디어의 명칭 그리고 소개는 바꿀 수 없으나 제시했던 기능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위에 대한 내용과 고민했던 그 절차도 논리적으로 기획서 안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오리엔테이션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꽉 알찬 내용으로 채운 오리엔테이션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당첨자, 아까 전에 했던 퀴즈에 대한 당첨자를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답을 빠르게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빠르게 1번부터 10번까지 당첨자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퀴즈 맞춰주신 성연선님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2번 문제 맞춰주신 전서영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맞춰주신 김승현님, 그리고 4번 문제 맞춰주신 김동형님, 5번 문제 맞춰주신 배준규님, 6번 문제 맞춰주신 이은경님, 7번 문제 맞춰주신 성예진님, 그리고 8번째 문제를 맞춰주신 모창일님,
9번째 문제를 맞춰주신 이은경님,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맞춰주신 한재현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다시 한번 따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오리엔테이션 함께 경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K 디지털 트레이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약 7주 동안 온라인 해커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저는 이만 K 디지털 트레이닝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